네, 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 발표를 맡은 아토텍 코리아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저온에서의 하이브리드 본딩 카파에 관해서 발표 자료 준비했고요.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참고용으로, 그리고 기술 트렌드가 어떤지 그냥 참고용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 우선 준비한 아웃라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 이제 현재 어드밴스 패키징 분야의 기술 트렌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ECD 카파 중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향으로 개발된 여러 가지 타입의 카파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현재 메인으로 개발 중에 있는 파인그레인 카파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파인그레인 카파 여러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요. 마지막 서머리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저희 어드밴스드 패키징 트렌드와 그 속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이 갖는 이제 의미를 정리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최근 반도체 패키징은 네트워킹이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현재는 특히 AI 시장 확대에 힘입어 요구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트렌드에서 IO 밀도와 결국 대역부 확대가 필수 과제가 되었고, 결국 이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패키징 기술은 더 높은 속도, 그리고 더 높은 효율, 그리고 더 작은 폼팩터, 그리고 코스트 세이빙이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인터커넥션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성능과 직결되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의 마이크로 범프 기반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이 필요했고, 결국 이 기술이 이 웨비나에서 메인으로 설명드릴 하이브리드 카파 분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분딩은 이제 10 마이크로 이하의 매우 작은 패드를 통해 다이를 직접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IO 밀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또한 동일 면적 대비 훨씬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기술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체 패키지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러한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 공정 중에 하나가 바로 카파 전해 도금, 즉 저희는 이제 ECD 카파라고도 불리는데요. 결국 이 증착된 카파 이후에 CMP나 디일렉트릭 본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온의 카파 투 카파 본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그 카파 프로세스의 우수한 비하 필링, 그리고 균일한 카파 스트럭처, 마지막으로 200도 이하에서 이제 저온 본딩에 대한 대응성 등을 만족할 수 있는 이제 ECD 카파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토텍은 이제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리퀘어먼트에 맞는 ECD 카파를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시장의 니즈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MKS 아토텍이 바라보는 인터커넥트 기술 로드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칩 간의 이제 연결 기술은 처음에 C4 범프와 카파필라를 지나 현재는 더욱 미세한 마이크로 범프로 진화해 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피치의 드라마틱한 축소인데, 과거 150 마이크로미터의 대역에서 시작했던 피치가 결국 이제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더 나아가서는 1 마이크로미터의 하이브리드 본딩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최근 AI 및 HPC용 칩 등의 이제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이제 1,000억 개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단일 칩으로는 이제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3D 이종 집적이 필수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3D 인터커넥트 덴시티가 결국에는 2 년마다 2 배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여러 패키징 기술들이 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고밀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 바로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이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이 이제 모든 기술을 대체하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던 와이어 본딩이나 플리칩
본딩과 같은 기술들과 함께 이제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각 기술들의 이제 용도와 비용, 효율성에 따라서 각 기술들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아토텍은 이제 기존 마이크로 범프에 대응하는 제품군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는 이제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기존의 마이크로 범프 기반 인터커넥트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구조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을 이제 정리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이제 C4 범프는 약 120 마이크로 수준의 피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 범프로 오게 되면 이게 약 10 에서 50 마이크로 피치까지 축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이제 0.5 에서 10 마이크로 수준의 범위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면적에서 훨씬 더 많은 신호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 표를 보시게 되면 두 구조의 기술적 차이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 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더 기반이기 때문에 170 도에서 250 도의 높은 본딩을 요구하고 있고, 플럭스나 이제 리플로 공정이 필수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다이 표면의 산화 제거 후에 25도 수준에서 카파 투 카파 접합이 가능하고, 전체 본딩 온도도 이제 20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썸업 젯이 매우 중요한데, 이 첨단 패키징에서 이러한 이점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마이크로 범프와 하이브리드 범프에서 중요한 차이는 또 소재의 차이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범프에 마이크로 범프 같은 경우에는 카파, 니켈, 틴실버 같은 이제 금속 조합을 사용하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카파 패드를 직접 접합하는 기술입니다. 결국 이 구조 때문에 이제 솔더의 전기적 저항 문제나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IMC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인터커넥트 길이가 짧아지고 접촉 저항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점진적으로 전송 에너지와 신호 손실이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더 미세한 피치일수록 더 짧은 인터커넥 라인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 더 높은 적효율과 더 높은 시스템 효율성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작은 범프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 전력이나 성능, 그리고 패키징 면적 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패키징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HCB 공정에 적용되는 이제 ECD 카파, 즉 전기 동도금의 종류와 각 특성에 대해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상단의 스팸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구리의 카파의 구조에 따라서 크게 나노 트윈 카파, 그리고 코스 그레인 카파, 그리고 파인 그레인 카파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왼쪽에 나노 트윈 카파의 경우에는 이제 불순물이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비하 필링성에 있어서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높은 경도와 그리고 러프니스로 인해서 후에 진행되는 CMPR 공정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면에 중앙에 있는 코스그레인 카파의 경우에는 이제 고순도 고리의 특성을 나타내고요. 이 카파의 경우에는 이제 비하 필링과 CMP 적합성에서는 우수하지만, 이제 본딩 시에 그 본딩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결정 성장이 공정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인그레인 카파입니다. 파인그레인 카파의 경우에는 이제 카파 스트럭처 내에 이제 도핑을 적용해서 적절한 비하 필링과 함께 CMP 공정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파인그레인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이제 그레인 그로스 항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인그레인 카파의 경우에는 본딩 후 인터페이스를 넘어 결정이 성장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제 매우 높은 계면 접합 강도
를 확보하게 해주며 결국 이 파인그레인 카파가 차세대 패키징 핵심인 저온 카파 투 카파 본딩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토텍은 이제 ECD 카파에서 다양한 타입의 이제 제품군을 개발하였지만 현재에는 이제 이 파인그레인 카파에서 에버플레이트 카파 300 FG라는 프로세스를 이제 좀 더 포커싱해서 이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형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온도에 따른 구리의 미세 조직의 변화를 분석하는 페이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나노 트윈 카파와 코스그레인 카파가 있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 타입의 카파 모두 열 처리 어닐 스텝에서 이제 유의미한 결정 성장이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나노 트윈 카파를 보시게 되면 이제 증착 직후부터 200도, 300도까지 온도를 올려가며 1시간씩 열 처리를 진행한 데이터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300도 조건에서 특유의 칼럼 구조나 그러한 카파 조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나노트인 카파의 경우 이제 300도까지도 열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이제 카파 내 조직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코스그레인 카파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200도에서 처음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진행한 후 추가적인 열 처리를 또 수행한 데이터입니다. 이쪽 FIB 이미지를 봤을 때 아래쪽은 좀 더 확대된 이미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초록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본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머 버젯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이제 평가를 진행했고요. 그랬을 때 계면에서의 선이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도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페이지를 요약드리자면 나노트인 카파 같은 경우에는 200도 미만의 저온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할 수 있으나 코스그레인과 마찬가지로 열 처리 시에 이제 계면을 가로지르는 활발한 결정 성장은 일어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앞서 파인그레인 카파가 보여준 재결정화 특성과는 대조되는 결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ECD 카파의 종류에 따른 본딩 메커니즘의 차이와 또한 왜 파인그레인 카파가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에 최적화된 솔루션인지 설명드리는 자료입니다. 우선 이쪽 오른쪽에 EBSD 이미지를 보시면 위쪽이 스탠다드 카파를 본딩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은 파인그레인 카파를 본딩에 이용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이제 상단 스탠다드 카파 이제 코스그레인 카파의 경우에는 본딩 후에도 이제 접합면에 이제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EBSD 맵에서도 위아래층 사이에 경계가 뚜렷하게 남아 있어 이것이 접합 감도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래쪽 파인그레인 카파를 보시게 되면 이제 초기에는 매우 미세한 결정립을 가지고 있지만 이후 본딩 과정에서 열 처리 과정을 거치고 이제 결국 활발한 재결정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정이 성장하면서 이제 접합 계면을 가로질러 두 개로 나눠져 있던 카파가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이쪽 FIB 단면 사진과 EBSD 맵을 보시면 계면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일체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파인그레인 카파는 본딩 중 계면을 없애는 결정 성장을 유도하며 이제 인터커넥트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도금 직후 구리층에서 발생하는 셀프 어닐링 거동에 대해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쪽 우측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도금 후 2시간부터 이제 30시간까지 각 ECG 카파 타입에 따라서 이제 카파의 결정 구조 변화를 관찰한 자료입니다. 우선 상단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토텍의 스페로라이트 카파 DB라는 프로세스로 평가를 진행했고요. 이 프로세스가 코스그레인 카파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스페로드 카파 DB의 경우 초기에는 미세한 입자 8인그레인으로 증착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결정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6시간만 지나도 결정림이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하단에 에어플레이트 카파 300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인그레인 카파를 대표하는 아토텍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에버프레트 카파 300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30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초기와 동일한 미세 결정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 아래 EBSD 데이터를 보시게 돼도 이제 2시간이나 30시간 데이터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스페로이드 카파 DB와 에버플레이트 카파 300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에버플레이트 카파 300의 경우 결정 격자 내에 도핑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도핑 기술을 통해서 상온에서의 초기 결정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핑을 통해서 이제 초기 결정 성장을 지연한 데이터가 좌측 하단에 이제 레지스턴스 그래프로 보실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레지스턴스 저항 또한 시간이 지나도 급격한 저항 감소 없이 안정적인 값을 유지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페이지를 요약드리자면 두 프로세스 모두 필링 능력은 우수하지만 에버플레이트 카파 300 시스템이 파인그레인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뛰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에버플레이트 카파 300이 본딩 전, 큐타임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점을 가진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DSC, 시차 주사 열량계라는 분석법을 통해서 구리의 재결정화 온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스페로이드 카파 DB와 에버플레이트 카파 300 프로세스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스페로이드 카파 DB의 경우에는 코스그레인 카파, 에버블레이트 카파 300의 경우에는 파인 그레인 카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스페로이드 카파 DB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약 65도 부근에서 시작되어서 96도에서 피크를 찍습니다. 이는 이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결정 성장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오른쪽 에버플레이트 카파 300을 보시게 되면 결정화 시작 온도가 약 120도로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피크 온도 또한 이제 155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온도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큰데요. 결정 성장이 시작되는 온도가 120도까지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 상온이나 일반적인 공정 온도에서는 구리 미세 조직이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이제 앞서 강조드렸던 긴 큐타임을 이제 에버플레이트 카파 300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에버플레이트 카파 300 프로세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결정 시작 온도를 도핑 레벨 조절을 통해 튜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액 설정이나 도금 조건을 통해 이제 각 고객사의 공정 상황에 맞춰 결정 안정화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ECD 카파 공정의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 파라미터들과 그리고 그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의 이 메인 목표는 이제 필링과 파인 그레인 스테빌리티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가지 특성은 다양한 공정 변수에 의해서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공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우 다양한데요. 보시면 이제 비하의 뎁스나 다이아미터 같이 이제 비하의 스트럭처, 구조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인터널 스트레스 그리고 첨가주의 플로우 같은 이제 화학적, 물리적 조건들이 이 큐타임과 필링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 표의 경우에는 이제 각 도금의 파라미터의 필링과 이제 파인 그레인 스테빌리티에 대한 영향성을 나타낸 것이고 이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필링과 파인 그레인 스테빌리티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자면 이제 커런트 덴시티 전류 밀도를 높이게 되면 필링성은 이제 증가하게 되지만 이제 반대로
파인 그레인 스테빌리티의 경우에는 이제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입자가 불안정해서 카파의 재결정화가 빨리 진행되고 스트럭처가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래쪽 레벨러의 농도를 높이게 되면 필링성은 떨어지게 되고, 이에 반면 결국 또 타임그레인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이 단순히 특정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객사의 스펙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 맞춰서 이러한 변수들의 균형을 맞추는 프로세스 최적화가 이제 파인그레인 카파의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장에서는 미세 결정, 즉 파인그레인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저희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도금 조건으로 평가한 데이터입니다. 직접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 중에 저희는 이제 전류 밀도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고요. 그 영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표 보시는 표와 같이 이제 저희는 이제 0.5 ASD에서부터 2 ASD까지 다양한 전류 밀도 조건에서 이제 큐타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쪽 FIB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증착 속도가 결국에는 빨라질수록, 즉 전류 밀도가 증가하게 될수록 큐타임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결국에는 전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순물 도핑 레벨이 감소하는 경향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고전류 밀도에서 도핑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또 스터디를 진행했고, 결국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속제 액셀러레이터인 SPS의 구조적 형태의 변화에 있습니다. SPS의 경우에는 이제 도금 전이와 증착 속도에 되게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전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착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이제 SPS 가속제 거동이 변하면서 카파 결정 내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고전류 밀도 영역에서는 미세한 파인 그레인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비하의 디멘션 그리고 뎁스에 따라서 이제 큐타임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결국 저희는 이제 비하의 다이아미터와 뎁스를 각각 변화시켜서 재결정 경향성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상단이 비하의 지름에 따른 영향을 나타낸 데이터이고요. 동일한 깊이에서 이제 지름만 다르게 해서 비교하였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도금 후 불과 24시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좀 더 좁은 비하에서는 이미 재결정화가 진행되어 EBSD 맵상에서 큰 결점립이 관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넓은 비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파인 그레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비하의 지름이 좁아질수록 재결정화가 가속화되며 미세결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하단의 비하 뎁스, 깊이에 따른 영향을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도금 후 4주가 지난 시점을 비교하였습니다. 왼쪽에 이제 얕은 비하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파인 그레인이 유지되는 반면, 가장 오른쪽의 깊은 비하에서는 결정 성장이 크게 일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비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깊어질수록인데요. 이제 비하가 깊어질수록 재결정화가 빨라지는 경향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실험 결과를 종합하자면 미세 피치 구현을 위해 비하가 좁아지고, 또한 비하가 더 깊어질수록 자연적인 재결정화 압력을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도금 조건의 최적화가 더욱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에버프레이트 카파 300의 이제 카파 인터페이스 신뢰성 저희 검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직접 본딩을 진행하는데 이제 제약사항이 있어서 단순히 본딩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서 진행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저희 왼쪽과 같이 이제 이 평가 시편을 제작해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파인 그레인 카파를 제일 아래 비하를 채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코스 그레인 카파로 이제 나머지 구리층을 올린 후에 마지막으로 니켈을 올려서 캐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작된 샘플을 이제 약 150 도에서 500 시간 동안 HTS 평가를 진행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결국 이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카파 결정이 계면을 가로질러 성장을 했는지, 또한 이제 카파의 접합부에서 이제 신뢰성에 문제가 되는 보이드나 다른 디펙트가 관찰되었는지를 확인한 실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서는 이제 카파와 카파 계면 사이에서 이제 보이드나 이제 디펙트 등이 관측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웨이퍼 투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이제 필링 퍼포먼스와 결정 성장의 거동에 관한 내용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우선 상단 이제 1마이크로 피치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왼쪽 이미지가 도금 후 4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주 동안 이제 결국 파인 그레인 구조가 상대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시간 150도 열 처리를 진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미세했던 결정들이 열을 받자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이제 재결정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보관 시에는 안정적이고 이제 본딩 시에는 반응해서 재결정화가 일어난다라는 이상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단 같은 경우는 0.2 마이크로로 더 작은 피치의 웨이퍼에서 평가를 진행했고요.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미세한 패턴에서도 보이드 이슈 없이 필링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기술들이 적용된 세 가지 ECD 카파 프로세스 특성을 비교해서 정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아토텍의 경우에는 고객사 공정 요구에 맞춰서 스펠로라이트 카파 DB, 그리고 에버플레이트 카파 300, 그리고 에버플레이트 카파 300 FG라는 세 가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왼쪽에 스펠로이드 카파 DB의 경우에는 이제 도핑이 없는 순수한 구리 타입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링 후에는 이제 돔 형태의 프로파일을 가지며 이제 상온에서 재결정화가 일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공정에는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파인 그레인 스테빌리티의 안정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플레이트 카파 300 ETF 이 중앙에 명시되어 있는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이제 미디엄 수준의 이제 도핑을 적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최대 4주까지의 이제 파인 그레인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며 이제 150도 이상에서 재결정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이 중간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안정성과 이제 공정 편의성을 균형 있게 갖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에버플레이트 카파 300 FG는 이제 제가 앞서 계속해서 강조드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는 물론 이제 200도 C 고온에서도 10분간 버틸 수 있는 최고의 파인 그레인 스테빌리티를 제공합니다. 또한 필링 후 이제 표면이 플랫하게 형성되어 후속 CMP 공정의 부하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한 도핑으로 인해서 보이드 발생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제 이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최적화된 공정 조건을 통해 충분히 제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온 본딩 및 높은 열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에서는 이제 에버플레이트 카파 300 FG 프로세스를 저희 아토텍에서는 가장 추천드리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아토텍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 최적화된 파인 그레인 카파를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제 파인 그레인의 안정성에 포커싱해서 이제 먼저 비하 디자인에 따라서 최대 4주라는 긴 큐타임을 확보하여 공정 운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재결정화
가 150 도에서 200도 사이의 온도에서 성공적으로 결정 성장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50도 고온에서 이제 500도 시간 동안 진행한 HTS를 통해 이제 어떠한 보이드나 디펙트가 확인되지 않은 신뢰성 데이터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50 나노미터급의 미세 비하도 보이드 없이 필링을 채울 수 있는 역량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다양한 레이아웃과 디자인에 맞춰 공정을 최적화해서 솔루션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저희 아토텍은 이제 앞으로 실제 하이브리드 본딩 연구를 통한 POC 및 인터페이스 신뢰성 검증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